예, 안녕하십니까. 발언에 앞서서 지난 5월 경기아동그룹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지원센터는 경기도 방위가 아동 학대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750명의 경기적 아이들, 그리고 150여 개소의 돌봄시설, 500여 명의 종사자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김동현 지사님과 여성가족국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경제노동에서 김태윤인데요. 5분간의 기도 주신 의장님 비롯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의회 정책 지원관의 평가 방식 실태와 개선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의회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지난 5월부터 도의원 2분당 지원관 1분이 지원되고 있죠. 지난 4월에 정책 지원관 1년차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과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지원관 74명 중 재계약이 안 된 사람 무려 14명, 20%에 달하죠. 상임위원회별 정책 지원관 재계약 해지 현황도 봤어요. 건설교통위원회 3명 가장 많았고요. 재계약이 모두 된 위원회가 기획재정, 도시환경, 교육, 기획위원회 3곳이었죠. 다른 상임위원회 1명 아니 2분이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 의원과 지난 1년간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정책 지원관 역시 안타깝게도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책 지원 충분히 받고 있었기에 재계약 해지가 도저히 이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적절한 단어가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 사무처에 정책 지원과 평가 방식의 행정 절차와 실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가운데 이에 대한 의회 사무처나 전문위원실을 통해 제대로 보거나 안내를 받으셨나 싶습니다. 저희 경우는 지난 2월 중순인가요? 카톡이 한번 와서 지원관들 단면평가 한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의회 사무처는 답변합니다. 지난 1월 8일 의장단회의 간담회에서 안단했고 2월 7일 의원께서 문자 발송했답니다. 살펴보니까 지원관 평가 기준 방식과 진행부터 모두 4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책 지원관들의 서열, 여기서 상임위원회 78명 전체의 서열을 하는 부분들이 전문위원실의 수석 전문위원들이었습니다. 둘째, 지원관들의 입법, 정책, 의정활동, 홍보 분야 실적을 정량하는 평가 2번째였고, 3번째는 정책 지원관의 지원을 받는 의원님들 여러분들 2분들의 다면평가, 그리고 넷째가 정책 지원관의 상급자, 동료, 업무 유관자의 직원 다면평가. 근데 특이하게 이 4가지 사항은 전체 점수나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수석 전문위원, 부서장의 평가 가장 기본이 점수가 돼서 서열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상임위원회를 3개 정도 묶어가지고 정책 지원관들의 서열이 다시 정해집니다. 지원관들의 실적 평가는 동점자의 경우 적용되거나 의원님들이 해주신 평가나 직원들의 평가는 가점 아니면 감점으로밖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지원관들의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서장 평가 서식도 살펴봤습니다. 100점 만점에 정책 지원관 업무 실적 평가 80점, 직무 수행 평가 20점입니다. 부서장의 평가 기준에는 지원관의 지원을 직접 받는 의원님들 여러분들 2분들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 사무처는 또 이렇게 답변하죠. 현행 지방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정책 지원관 역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서장이 직접 근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의회는 노력했다. 사무처가 지난해 12월 행안부에 지방의회 의원이 다면평가에 평가제를 지정하는 것 가능하냐 6번 해석했다고 해서 그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이는 정책 지원관에 대한 기본평가가 아닌 다면평가로 몇 점이면 가점과 간점만 반영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회 사무처에 지원관의 평가 방식의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7가지를 요청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너무나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없어요. 둘째, 이번 지원관 평가 방식 20%에 가까운 14명 잘랐는데 현재 정책 지원관 운영이 과도기인 만큼 앞으로는 재계약 해지를 최소화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정책 지원관 평가에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의원님들 여러분들이에요. 접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평가 반영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정부 인사규정 방침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죠. 넷째, 의회 사무처와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부서장의 정책 지원과 평가하더라도 두 도의원들의 다면 평가가 결정적이다라고 오히려 답변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두 의원들로부터 모두 높은 점수 받거나 모두 낮은 점수를 받거나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한 의원으로부터 높은 점수, 다른 의원으로부터 낮은 점수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처와 부서장의 진단과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요, 경기도의 정책지원과 운영 관련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생각 못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국가법령 시스템을 찾아보니까 전국의 광역, 기초의회 관련된 조례가 30여여 곳이 있었습니다. 조례는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배치, 직무와 직무 수행의 제한, 교육훈련, 근무실적 평가, 비밀엄수 등이 담겨 있었어요. 전국에서 도의원 정책지원관 가장 많은 곳 어디입니까? 우리 도의회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정책지원관은 1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성과 과제 연구해야 합니다. 도의원,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이 업무 매뉴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를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까지 있고 올해 2월에 관련 토론회도 했습니다. 나아가 현행제도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부문에 대한 지방적 개정해야 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도의회 의장님과 대표단 선출되신 텐데요. 의회 운영위원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정책지원관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회의 곳은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정책지원관, 우리 전문위원실들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년에 경험이 새로운 14분의 정책지원관들 새로운 출발 되시길 바라고요. 저와 함께했던 정책지원관에도 깊은 감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